안녕하세요. 나무그늘 도서관의 책친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6도의 멸종, 마크 라이너스가 지었고 이한중 씨가 옮긴 도서출판 세종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관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될까? 6도의 멸종. 책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기후 유목민이 될 것이다. 기온 상승에 따른 환경 대재앙 시나리오.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미국 서부 등 세계 곳곳에 극심한 국제시장 식료품 가격 폭등, 2도 상승하면 바다의 산성어와 플랑크톤의 소멸, 중국을 휩쓰는 대홍수와 15만 명의 기아, 3도 상승하면 아마존 우림지대의 사막화, 엘니뇨의 항구적 발생, 호주 전 지역의 대화재, 4도 상승하면 지구 전역 빙하 소멸, 뭄바이에서 저지대 도시들 침수, 유럽의 모래밭화, 5도 상승하면 거주 가능 구역으로의 민족 대이동, 전 세계를 덮치는 쓰나미, 6도 상승하면 메탄 하이드레이트 대량 분출, 오존층 파괴, 인류 대멸종. 끔찍한 제목들이죠. 책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라이너스, 저널리스트이자 환경운동가로 지구온난화의 최전선 현장을 추적한 후 쓴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과 스스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한 탄소 계산기의 저자이기도 하다.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6도의 멸종. 목차를 보겠습니다. 챕터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챕터 1은 지구의 기온이 1도씩 상승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챕터 1, 1도 상승한 우리가 잠자는 사막을 깨웠다. 2, 영화 투마로우는 픽션이 아니다. 3, 킬리만자로의 빙하와 목마른 아프리카. 4, 사하라 사막 속에 숨어있는 강. 5, 작아지는 북극. 6, 알프스의 양치기들 산사태를 맞다. 7. 퀸즐랜드의 개구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8. 폭풍 후에 휩싸인 삼바의 고향. 9. 투발루, 태평양에 가라앉다. 챕터 2. 지구의 기온이 2도씩 상승하면 1. 사라진 치산지수의 전통. 2. 바다가 탄산수라면 3. 유럽 노인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간다. 4. 버림받을 낙원 지중해. 5. 산호 퇴적층 해수면 상승을 경고하다. 6. 북극곰 마스코트의 내일. 7.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는 이유. 8. 반복되는 안데스의 비극. 9. 캘리포니아의 재앙. 10. 80억 미래인이 먹고 살 방법은. 11. 침묵의 여름. 챕터 3. 지구의 기온이 3도씩 상승하면 1. 비어내려라. 2. 다시 찾아온 플라이옷의 온난화. 3. 그리스도의 아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4. 아마존의 죽음. 5. 호주가 제의 수요일을 맞았을 때. 6. 휴스턴 허리케인이 그리로 간다. 7. 북극권의 희망. 8. 마야의 미스터리를 풀다. 9.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다. 10. 인더스 강의 밑바닥. 11. 불타는 캘리포니아. 12. 뉴욕이 가라앉는다. 13. 가뭄 홍수. 가뭄 그리고 또 홍수. 14. 말라리아가 아프리카를 죽인다. 15. 잃어버린 천국. 16. 민족 대이동. 지구의 기온이 4도씩 상승하면 1. 이집트 그리고 포세이돈의 분노. 2. 얼음 없는 남극. 3. 중국 자본주의가 갈 곳. 4. 유럽의 모래밭. 5. 알프스 빙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6. 물천지 연구. 7. 텍사스의 과거가 말해주는 것. 8. 따뜻한 시베리아. 5도씩 상승하면 1. 신세계는 멋지지 않다. 2. 해저의 메탄이 분출하면. 3. 전 세계를 덮치는 쓰나미. 4. 문명의 종언. 5.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지구의 기온이 6도씩 상승하면 1. 백악기의 세상. 2. 끈적끈적한 바다. 3. 대멸종. 4. 미래의 선사시대. 챕터 7. 우리가 선택할 미래.
1. 무지와 계몽. 2. 목표 설정. 3. 현실 확인. 4. 자기 자신에게 눈 감기. 5. 석유 정점. 6. 지구 온난화의 쐐기 받기.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기온이 2도씨, 4도씨, 6도씨씩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15도씨씩 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변화는 되소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목요일의 기온이 수요일보다 6도씨 높다는 것은 외투를 집에 두고 나오면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하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이 6도씨 상승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하면 20세기에는 온난화로 지구 기온이 약 0.7도씩 상승했다. 이는 역사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과학자들은 확신한다. IPCC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00년을 통틀어 지금처럼 따뜻했던 때가 없다고 한다. 범위를 과거 100만 년으로 확장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시절과 비교해도 기온이 불과 1도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온난화의 급습으로 가장 먼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곳은 북극이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의 온난화 속도가 특히 빠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수온주가 2에서 3도나 상승했다. 그로 인한 영향은 이미 심각한 상태이다. 알래스카 배로의 경우 해빙 시점이 1950년대에 비해 평균 열흘 정도 빨라졌으며 이끼 말고 별로 나는 게 없던 툰드라 지대에서 관목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투발루, 태평양에 가라앉다. 애석하게도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를 구원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주전자처럼 해양 시스템은 장시간 조금씩 변해왔으므로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해수면은 여러 세기 동안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수면이 상승하면 투발루는 이미 정기적인 홍수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대로 해수면 수위가 더 올라간다면 활기차고 매력적인 섬나라 투발루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인구 9,000명의 투발루는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5개의 환초 국가 중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에 해당한다. 그 밖의 환초 국가에는 인구 7만 8천 명의 키리바시, 인구 5만 8천 명의 마셜 제도, 인구 2천 명의 뉴질랜드 속령인 토켈라우, 그리고 26만 9천 명으로 제일 큰 군도인 몰디브 제도가 있다. 다른 섬들의 해안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인구까지 합쳐 이미 5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5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야 한다. 뉴질랜드만이 주저하면서 소수의 투발루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을 했을 뿐 자진해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특히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부유한 나라들조차 그렇다. 이제 지구의 기온이 2도씩 상승하면 지구 기온이 2도씩 상승하면 지중해 일대 모든 국가에서 자연 발화로 화재가 발생하는 기간이 2주에서 6주로 늘면서 기온이 최고도로 올라가는 내륙에서는 최악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사실상 1년 중 대부분이 화재 위험 기간으로 분류될 것이다. 지중해 남부 지역의 강수량도 5분의 1 정도 줄면서 가뭄이 나타나고 기온은 더 상승할 것이다. 스페인과 터키는 물론 북부 지역의 연 강수량이 평균 10% 정도 감소하면서 건기가 2-3주 늘어날 수 있다.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북서부에서는 건기가 한 달 정도 많아진다. 비가 오는 시기가 바뀌면서 농사에도 큰 피해가 닥친다. 예컨대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에서는 건기가 3주 일찍 시작되어 2주 빨리 끝날 것으로 보인다. 바다 얼음이 사라진 여름, 어쩔 수 없이 육지에서만 지내야 하는 북극곰들은 딸기류나 해초, 동물의 사체, 인간의 음식 쓰레기들에 의해 의지하며 연명해야 하는 딱한 신세가 된다. 근년 들어 얼음이 더 일찍 깨지면서 허디슨만의 북극곰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새끼가 1년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태어나는 새끼의 수마저 감소 중이다.
나사의 과학자 조세피노 코미소는 지구 기온이 2도씨 상승한 세계에서 얼음이 정확히 어느 정도 남을지에 대해 연구했는데 2025년이면 캐나다와 알래스카, 시베리아의 북부 지역에서 얼음이 사라지면서 거대한 바다가 열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년 내내 녹지 않는 얼음도 있겠지만 대체로 여름마다 얼음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 것이며 그래서 북극곰은 그린란드 정상과 북극 사이에 좁아지는 영역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육지에서 고립돼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영향을 받는 종은 북극곰만이 아니다. 육지 수면 얕은 바다에 떠있는 얼음에 의존하는 동물도 얼음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먹이를 잡으며 산다. 남은 얼음 덩어리들이 자꾸 녹으면서 대륙붕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내려가며 수심이 매우 깊어져 바다 코끼리는 먹이를 잡지 못한다. 기온이 올라가고 얼음이 사라지면 먹이사슬 전체가 크게 변하고 바다의 가장 중요한 1차 생산자인 플랑크톤에서 어류, 바다새,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변화는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육지에서는 술록이 대대적으로 굶어 죽게 될 텐데 이는 눈 대신 잦아진 비가 얼어붙으면서 술록들이 뜯어먹는 땅에 식물들이 두꺼운 얼음 밑에 묻히기 때문이다. 황제의 기러기 같은 새들은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곤들메기, 시루기, 창꼬치 같은 민물 어류도 물이 따뜻해지면서 수가 줄고 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종들의 경우 서식지가 확장되면서 북쪽으로 이동하지만 추위에 적응된 북극의 동식물들은 생존을 위협받다가 멸종될 수 있다. (3도씨) 상승하면 지구 기온이 3도씨 상승하면 빠르면 2050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 무서운 얘기네요. 2100년이면 대기 중 탄소 농도가 250 ppm까지 늘어나며 그 때문에 지구 기온은 1.5도 더 상승할 수 있다. 달리 말해 헤들리 센터 팀은 탄소 순환의 양의 되먹임 때문에 21세기 중반이면 지구가 걷잡을 수 없는 온난화의 폭주 속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동요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과학자들은 바짝 신경을 곤두세웠다.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국립대기연구센터의 기후 모델 설계자들은 헤들리 센터의 본을 따라 실험에 탄소 순환이라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지구 전체의 흙이 따뜻해지면서 저장된 탄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른 모델을 이용하여 헤들리 센터의 실험을 되풀이했던 프랑스 팀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연구팀은 모델의 탄소 순환 되먹임을 추가한 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90 ppm이나 지속고 기온이 0.5도나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들은 수치는 다를지 몰라도 방향은 한 곳을 가르쳤다. 4도씨 상승하면 알렉산드리아의 과학자들이 했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이면 해수면이 50cm 올라가 150만 명이 살던 곳을 버려야 하며 350억 달러의 피해가 날 것이라고 한다. 나일강 삼각주의 넓은 지역이 바다에 잠기면 로제타나 포트사이드 같은 도시의 시민 수백만 명도 집을 떠나야 한다. 해면, 습지, 농경지 전부 물에 잠겨 이집트 경제의 심장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물론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당할 곳은 이집트만이 아니다. 동쪽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국토의 3분의 1을 잃음으로써 수천만 명이 비옥한 메그나 강 삼각주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보스턴에서는 2075년이면 중심갑까지 물에 잠겨 940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보다 아래에 있는 뉴저지에는 60cm의 해수면 상승으로 17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침수되고 만약 120cm가 상승하면 인구가 가장 밀집된 연안 지역을 포함하여 주 전체 면적의 3%가 물에 잠길 수 있다.
호주 대륙의 경우 지구 기온이 4도씨 상승하면 열파와 강수량 감소 때문에 최북단과 태즈메니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요일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인도에서는 여름 몬순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기온이 지금보다 5도씨 이상 올라가면 너무 더워서 대부분의 작물이 살아남지 못한다. 또한 날씨가 더워지면 수분 증발도 빨라져서 많은 지역의 땅이 더 많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4도씨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온이 4도씨 상승하면 인류의 대부분이 언제나 그것도 앞서 암시한 것처럼 예상보다 빨리 대량 아사 위험에 처한다는 결론을 피하기에 어렵다. 지금 4도씨까지 읽어드렸고요. 5도씨와 6도씨는 읽어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도씨만으로도 이제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대량 아사자와 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할 일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급하게 과제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4도씨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부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권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심각한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지구 온난화에 너무 시급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 한 사람의 노력,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통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구인들이 다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고 우리 각자는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모두가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6도의 멸종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